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한번 PPT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PPT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몇 년을 해도 제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꾸준히 월급을, 아니, 1, 2년만 해도 수십 배를 그런, 버는 사람들도 나올까? 근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난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제자리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1, 2년 했는데도 금방 성장하고 잘해. 왜 그럴까? 내가 재능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강의 전제부터 짚고 한번 가볼게요. 주식에는요, 재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인정할 부분입니다. 특히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더욱더 재능이 빛을 발하는데요. 근데 본인이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꾸준하게, 특히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났다면요, 본인이 스스로 재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에게 맞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앞으로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한번 모든 비유는요, 제가 이제 대학과 전문직 시험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유가 제가 설명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모님, 특히 부모님, 아버님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부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고2 때, 남들은 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고2 때부터 시작해서도 되게 목표를 높게 잡았어요.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만 가겠다, 막 이런 목표를 잡았죠. 왜냐면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하는 대학 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학교는 들어갔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요. 대학교 가니까 스스로가 나는 운이 안 좋아서 대학을 조금 내가 생각한 대로 못 갔지, 머리는 좋아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5급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고시, 제 때는 행정고시랑 사법고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낭비했어요. 3년에서 5년 정도를 낭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계사 공부를 했었는데, 역시 이제 회계사 공부하면서 주식으로 전향을 해갖고 결국엔 회계사 시험도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이때 느낀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공부에도 진짜 재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저랑 같은 시험을 공부하더라도요, 5급 공무원을 뭐 2년만, 3년 만에 합격하는 애들도 있고요. 같은 공부 시간 한 5시간, 10시간을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이해하는 폭, 공부하는 폭에 비해요, 두세 배 빠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결국에 합격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40대가 이제 돼보니까요, 재능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래서 만약에 제가요, 5급 공무원이 아니라 내 현실적인 상황과 내 재능에 대한 공부 재능에 대한 그 부족함을 빠르게 인정하고 뭐 7급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면, 뭐 9급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면 충분히 합격해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살고 있겠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식도요, 본인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1년 뭐 2년 안에도 자신의 그 재능, 트레이딩 재능이 발휘돼갖고 크게 성장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재능이 없는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신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현실적인, 그러니까 노력해서 월급 아니면은 그 이상을 버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런 자신의 재능을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다시 꺼내면요, 내가 노력만큼은 자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40대 되니까요, 행정고시 막 이런 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바탕이 돼 있는, 그러니까 노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재능이 맞춰져야지 이런 최고의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보면은요, 단타, 그쵸? 뭐 단타로나 아니면 트레이딩으로나 뭐 5억, 10억, 심지어 몇십억을 쉽게 버는 것처럼 영상에 올려갖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요. 뭐 주식한 지 1년?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 나처럼 하면 된다, 이런 게 많아졌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쉽게 믿는 것들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믿나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아무 베이스가 없이 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대, 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런 데를 합격했다라는 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고3은 정말
주식이 아니라 공부에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되죠. 알죠? 본인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고3 때 1년 바짝 해갖고 서울대 경제학과가 보통 사람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해야 돼요. 공부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 공부의 재능을 자기가 고3 때 해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빠르게 갔던 거예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그런 수많은 성공 케이스들이요. 요런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 주식 트레이딩에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주식 트레이딩에 맞는 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트레이딩에 재능이 맞는 사람이 주식을 시작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게 이런 서울대 의대 성대 경제학과 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2, 고3 때 공부할 때 이 고3이 1년 만에 뭐 의대 가든지 서울대 의대 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이 뭐 저거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주식에서만큼은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식 내가 뭐 트레이딩을 배우면은 1년 만에 나도 저처럼 아까 그렇게 몇십억처럼 버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초 부분들 다 빼놓고요. 진짜 필요한 부분만 갈려주는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속성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깡통 차는 속도, 돈을 잃는 속도 훨씬 더 빨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주식에 재능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란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능이 없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 맞는 매매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경험과요. 복귀를 통해서요. 단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요.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요. 우리도 노력해서 충분히 월급 이상만큼 버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갖고 진짜 1, 2년 동안 노력해갖고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권. 그치만요. 누구나 노력해갖고 1, 2년 만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의대 이렇게 가는 거는요. 저는요. 재능의 영역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보다도.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능도 있어야지만이 아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의대 가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재능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정말 맞나? 지금 내 공부 재능은 9급 공무원을 해도 열심히 해도 2년 안에 합격할 만한 그런 수준인데 지금 나는 5급 공무원을 하고 있어. 5급 준비를 하고 있어. 뭐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요, 이게? 아니죠. 5년, 10년, 20년 해도요. 안 돼요, 행정고시. 지금 본인 공부 재능이 없고요. 기초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7급 공무원으로 내리거나 뭐 9급 공무원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중에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버가 나오게 되면서요. 물론 좋은 지식들 우리가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이 되면서요.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 깡통 차는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유튜버 세대 때부터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하는 거 있죠. 몇백만 원으로 몇십만 원, 몇십억 벌었다. 또 코인 계산 더 심해요. 몇천에서 몇백억 벌었다.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사람도 실제 있어요. 실제 이게 뭐 거짓이라는 건 아니고 거짓도 많지만 실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올라온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그게 본인에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되면요. 앞으로도 계속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서 5급부터 시작을 해갖고 1, 2년 만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본인들도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주식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5급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해갖고 계속 공부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정말 맞나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이제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세요. 이건 포기는 아닙니다. 리셋 버튼이에요. 다시 방향성을 잡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테마주 매매를 엄청 잘해요. 뉴스 매매를 엄청 잘한다고 칠게요. 뭐 테마주 잡주 같은 거 뉴스 매매 잘해갖고 수익이 뭐 하락장에서도요. 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매 방법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따라해봤지만 자꾸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고 큰 손실만 보게 돼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 전부 버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매매 방법이 본인에게 안 맞아요. 정말 능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대응도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매매 방식이 본인이 몇 달,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되면요, 과감하게 전부 버리세요. 그런데 나는 뭐 예를 들면 우량주 매매가 있다 칠게요. 우량주 기간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수급 우량주들이 있다고 칠게요. 특히 지금같이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21선 위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별, 그러니까 이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강세장의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강세장에서는 외국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그런 매수 주체들이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시장이 좀 좋을 때는요, 단타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눌릴 때 분할로 매수한 다음에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때 분할 매도하겠다. 근데 실제 이 방법을 해보니까 수익은 꾸준히 나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매매 방법이 맞다면요, 그 본인의 매매 방법에 맞는 것들을 남기고요, 아까 같은 뭐 테마주 뉴스 매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강점이 뭐냐면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방식이 강점이라고 인지하는 거고요. 손실을 내는 방법은요, 단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손실이 나는 것, 남들이 그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엄청나게 그 계좌를 폭발적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실을 주면요, 그건 자기에게 안 맞는 약점이에요. 그런 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매매 방법에 대한 방황이 있으시고 손실이 계속 나는데도 주식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요, 모두 바꿔야 돼요. 수익이 꾸준히 안 난다면. 그리고 본인이 주식에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 중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매매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매매 방법에 집중을 해서요, 최소한 한 방향으로, 그 매매 방식들만 한 방향으로만 꾸준히 연습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예전에 하락장에도 요즘에 이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뉴스나 테마 그런 거 매매 있잖아요. 그런 매매 잘해갖고 월 1억, 그러니까 월 1억도 아니고 1억, 하루에 1억 버는 그런 영상들을 올려갖고 하루에 1억 벌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도 종종 봐요. 저도 봐요. 근데요, 이런 영상을 보고 본인이 했는데 잘 안 된다면요, 이런 것들 버리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요, 뇌동매매를 정말 잘 발생시키게 해요. 왜냐면요, 성공하면요, 뭐 몇십 %까지 벌 수 있고, 하루에도 몇천 몇 억까지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실패하면 반대로 하루에도 몇천 몇 억까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매매였기도 해요. 비중을 크게 하면. 내가 냉철한 인간이고 기계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원칙대로 매매 잘하면 상관없어요. 이런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승률과 손익비가 좋으면. 하지만 이런 매매의 단점이 뭐냐면, 최고 단점이요, 손실 볼 때 뇌동을 터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뇌동 매매가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뇌동 매매를 발생시키는 매매 방법들은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뇌동이 통제가 안 되는 건요, 결국에는 손실이 발생해서, 특히 큰 손실이 발생해서 그걸 빠르게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돼서 뇌동 매매가 터지는데요, 아까 말한 이런 뉴스 매매라든지 테마 매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다가 잘못 삐끗해갖고 손실 크게 나면요, 뇌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뇌동이 잘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요, 이런 매매 방법도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뇌동 매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나는 오전장 9시에서 11시만 한다, 이런 원칙을 두고요, HTS를 꺼버리는 방법, 강제로 안 끄면 또 하게 되거든요. 정시장을 보고 싶으면요, HTS 끄고요, 뭐 모의투자 같은 거 하나 개설을 해갖고 모의투자 HTS로만 보고요, 실전 투자의 그런 HTS는 꺼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이 원칙이 지키기가 힘들지, 한번 지켜지면요, 그 다음은 수월하게 좀 지켜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뇌동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장치들 설명할 때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단타가 성향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윙,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모으는 중량이가 매매가 맞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매매가 뭔지는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매매가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돈이 되는 매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매 방법을 배웠는데 그 매매 방법이 돈이 돼요, 실제로. 그러면 그 매매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공부로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요, 나는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뭐 영어 3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사실 저는요 국어만 잘했으면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국어만 잘했으면 서울연고대 가는데 국어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수능 쪽이요. 수학과 영어는 노력해서 충분히 그냥 거의 만점까지 올라가는데 국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어 비율이 낮은 학교, 수학과 영어 비율이 높은 학교를 이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당시에는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진 못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 단타예요. 단타. 난 단타가 안 돼. 근데 단타에서 성공하고 싶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수학이랑 영어는요 스윙이랑 중장기라고 해볼게 그냥 포지션으로. 근데 스윙과 중장기는 계속 꾸준히 이제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수익이 나. 근데 난 단타로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돈이 안 돼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기준이 있어요. 몇 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포기하고 그럼 돈이 되는 매매 스윙과 중장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노력해갖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돈이 되는 그런 돈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매매에만 집중을 처음에는 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나중에 수익이 꾸준히 나오면요 다른 매매 연습할 때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맞는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강점은 키우고 내가 아까 영어랑 수학 잘한댔죠. 영어 수학 반영 비율 높은 학교를 보는 거죠. 그리고 단점 뭐 국어 저는 국어가 안 되는데 국어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란 뜻이죠. 주식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단타가 안 된다 그럼 단타 포기하고 스윙이 안 된다 스윙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안 되는 분야를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되는 매매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내 성향에 맞는 매매가 이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하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장중 단타 있잖아요. 단기 매매 뭐 예를 들면 9시에서 전 11시에 하는데요. 이거를 좀 하고 싶다. 5장만 바짝 수익해서 돈 벌고 싶다. 그럼 처음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장중 단타는요. 당일 수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수급 이제 거래대금이죠.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법들을 익혀 나가는 거고요. 이쪽이 해볼 만하고 잘 된다. 그러면 이쪽을 계속 꾸준하게 늘려갖고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업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잘 된다. 그럼 이걸 메인으로 이 방법을 메인으로 잡는 거예요. 장중 단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중요하고 호가창.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차트가 안 중요하다, 뭐 재료가 안 중요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장중에서는요 거래대금과 호가창 매매가 호가창을 좀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면은 단타로 처음에 실력을 이런 장중 단타 9시 10시에 실력을 보면서 실력을 늘려나가면 그때 실력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이게 좀 잘 안 돼. 내 성향에도 안 맞아. 그러면요 종가 베팅으로 나가는 거죠. 뭐 종가 베팅은 보통 2시 50분에서 3시 20분 사이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요. 뭐 지금은 프리장이 생기고 나서 8시 전후로 8시 그쵸? 전에 다음 날까지 시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 거를 사는 건데요. 이거는요 그게 중요해요. 당일 이슈 그리고 모멘텀 뉴스. 그러니까 일정 이슈.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에 중요 일정이 있다든지 어떤 그 종목에 아니 모멘텀 뉴스. 오늘 오후장에 주요 이슈가 나왔는데 그 종목 주요 이슈에 해당되는 이 종목 중에 가장 강한 것들이 오후장에도 시세가 좀 이어져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그런 종목을 종가 매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가 매매는요. 당일 시황 분석이 중요하고 재료 분석이 중요해요. 굳이 이제 따지자면. 그래서 장중에 9시부터 뭐 예를 들면 3시까지 오후 3시에 가장 핫한 이슈가 어떤 건지 파악하고 나서 이슈를 보고 다음날에도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 거를 종가에서 하는 게 종가 매매인데요. 이것들이 잘 맞으면 이것들 위주로만 하고 재료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난 장중에 하는 거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는 처음에 손절도 잘 못하고 그냥 천천하게 분할 매수로 스윙으로 눌림목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도 섹터, 주도 테마, 그리고 대장주가 어떤 건지, 어떤 종목이 대장주를 가장 많이 했는지, 뭐 예를 들면 로봇이라면 로봇 대장주가 무엇인지, 로봇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시세가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여유 있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본인 성격에 맞고 이런 종목이 수익이 잘 난다더라 하면은요 꾸준하게 스윙을 연습을 해갖고 강점을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스윙을 매매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차트라고 봐요. 어쨌든 일정 이슈가 나오고 나서 모멘텀 이슈가 있으면요 어떤 섹터나 종목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종목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스윙은요 차트적으로 이제 눌림목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눌림목을. 근데 그런 눌림목을 잘 잡을 때의 그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차트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좀 잘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이슈가 이제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급등할 때 남들은 다 장중 단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우리는 스윙에서 분할로 밑에서 잡았으니까 남들이 장중 단타하면서 거래대금 터질 때 우리는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스윙은요. 그래서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관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로봇주 하나라고 A라는 종목이 있으면요, 이 종목이 장중 단타는요, 이렇게 올라갈 때 분봉 차트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거거든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철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근데 스윙은요, 일봉상 이렇게 눌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사갖고 오를 때, 그러니까 적정 가격 또는 비싸게 올라갈 때 판다. 그래서 적정 가격에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거에 집중을 해갖고 공부도 매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려갖고 다 공부하려고 하면요, 다 망해요. 이게 공부로 아까 그 대입으로 비교하자면요, 나 국어, 영어, 수학 다 못해. 지금 현재 초보예요. 공부 이제 막 시작해. 다 못해.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영어랑 수학은 좀 고소득이 아니라 고득점까지 빠르게 어느 정도 올라간다. 막 8, 90점까지 9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들 자기에게 맞는 그런 종목들을 과목들을요, 열심히 집중해하고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점수를. 그리고 안정적으로 90점대에 진입이 계속 돼요. 이제 90점대가 나와요. 그렇다면요, 이제 보충으로 자기가 못하는 과목들을 이제 국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점수를 내는 종목들은요, 안정권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안정권까지 오니까 그 다음에 국어를 보충하는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이도저도 안 되게 다 하면요, 잘 나오는 영어랑 수학도 점수가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은 그 수준까지 계속 올려놓고 안정권에 올려놓고, 못하는 것들을 보충해갖고 그 못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갖고 결국에 뭐 좋은 대학이라는 그런 것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단타, 예를 들면 단타에서도 이게 뭐였죠? 장중 단타, 그리고 종배, 그쵸? 그리고 스윙 이렇게 있죠? 세 개. 근데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중 단타랑요, 종배만 잘해. 난 이걸로 꾸준히 수익이 나. 근데 내가 수익금이 커지니까 스윙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스윙에서 비중을 키웠는데 스윙이 다 까먹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스윙으로 내가 장중단타랑 종배는 잘하는데 스윙으로 다 까먹어가지고 다 망해버리네, 결국엔. 이런 생각이 들면요, 스윙은 일단은 비중을 적게 하는 거죠. 요거에서 꾸준히 수익이 나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만원 난다고 칠게요. 1000만원 나니까 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도 빼갖고 스윙을 해갖고 이게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는요, 이 수익금으로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만 해보는 거죠. 그러다 1년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럼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1년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오네? 그럼 그때부터 이것도 비중을 키워나가는 거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잘하는 거, 수익을 내는 거, 자신이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그쪽에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도 익혀보는 거죠. 처음부터 욕심 너무 부려갖고 다 공부하면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트레이딩에서 재능을 깨닫는 거,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1, 2년 만에도 깨달을 수 있긴 한데요, 보통은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요.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 사이클을 다 겪어봐야 되잖아요, 상승 하락. 그래서 처음에는요, 매매를 너무 혼용시키지 말고 자기가 정한 매매법 방법이 있으면요, 일단은 한번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성과가 날 때 그 매매 방법을 강점으로 남겨놓고 꾸준히 수익을 벌고요, 그 꾸준히 수익을 버는 방법으로 매매를 이제 일관되게 하면서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올 때 다른 매매 방법들도 한번 연습해 보면서 자기가 잘하는 방법들을 계속 축적시켜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어느 정도 장단점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것도 시장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승, 하락, 횡보, 상승, 그쵸? 그래서 이 상승장이 잘 맞는 기법이 있고, 횡보장이 잘 맞는 기법이 있고, 하락장이 잘 맞는 기법이 있거든요.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단타 트레이딩의 장점은 뭐냐면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요, 항상 당일 주도 섹터가 생긴다는 거. 그게 우량주든 급등주든 상관없이요, 당일 주도주는 항상 나오잖아요. 오전장이 특히 유동성이 높은 9시 11시 때. 그래서 당일 단타에서 꾸준히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요, 장세 탓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타의 장점은요, 주도주만 잘 뽑아낸다면 오전장에 어떤 장에서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물론 상승장이 좋은 종목들이 나올 땐 비중 베팅을 해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단타는 어떤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스윙의 단점 장점이라면 스윙은요 이렇게 상승장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눌림을 왔을 때 좋은 종목들 잘 사서 추세적으로 갖고 간다면요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상승장이 잘 맞아요. 스윙은요 상승장에 눌렸을 때 있죠. 상승장에 눌렸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시장 전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스윙이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 하게 되면요 이런 장에서는 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추세적으로 먹는 거, 이런 장에서는 비중을 좀 낮추면서 손절을 좀 잘 타이트하게 잡는 거, 이런 것들을요 몇 년, 한 3년 4년 사이클을 돌아보면요 그 경험적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 그래서 매매 방법에 따라서 자금 관리, 비중 관리, 그리고 또 손절 방법, 익절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돈이 되는,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방법을 꾸준하게 익혀보면서요 그게 장점이 될 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시야를 높여보시기를 권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우리 현실적인 목표부터 세우자고요. 그쵸? 시중에 뭐 1년으로 몇십억 벌었다, 뭐 100만원으로 10억 벌었다, 막 이런 영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사람들은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능이 없음을 인정해야지만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월급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면 나 공부 재능이 없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공부 시작한다면 뭐 서울연고대 아니야. 그 정도는 내가 아직까지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잡는 거고, 학교 가서도 뭐 바로 막 5급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보다 내 공부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부터 월업? 그래 쟤도 하는데 쟤도 1년 만에 됐다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주식으로 내 월급 정도만큼만 벌 수 있으면 나는 어느 정도 일단 괜찮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그냥 상위권에만 진입하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맞는 매매 방법들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서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를 명확히 잡고요 그 다음에 수익 나는 매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 선택해서 꾸준하게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하면서 최소 1년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난다. 그런데도 손실이 나는 점이 있다. 그런데도 안정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한다 그러면요 손실이 나는 점, 좀 잘못된 매매 점들을 계속 제거하면서요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 갖고 자신에게 맞는 필살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매매법들을 막 조급하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다른 종목들도 다른 기법들도 방법들도 시야를 넓혀가면서 천천히 익혀보는 거예요. 절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해서 저 진짜 돈 많이 날렸어요. 진짜 남들 다, 제가요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주위에서 막 50억 100억 번다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난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쟤보다 못 벌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조급하게 매매하다가요 크게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를 통해 갖고 목표를 잡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방향과 그런 거에 맞춰 갖고 천천히 가는 것들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살아나는 트레이드를 목표로 하고요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PPT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영상을 지금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12월이죠 지금. 내년 1월부터는요 멤버십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멤버십 운영의 그런 철학이자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멤버십에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나처럼요 과거의 나처럼 주식을 배우고 싶지만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멤버십을 운영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10년 이상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요 초보자부터 또 전업 투자자까지요 3,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주식의 그런 트레이딩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하지만 저 역시 처음에 여러분과 똑같았거든요. 뭐 사이트, 뭐 주식 사이트, 뭐 주식 카페, 요즘에는 유튜버 뭐 그런 것들 전전하면서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디 한 곳에 장착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럼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멤버십을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개편을 해봤는데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그런 방황하던 시기에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문제의식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식은요, 제가 혼자 헤매던 시절에 나를 위한 문제 해결책이기도 해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내용은 뭐냐면요, 체계적 교육의 부재, 시중 강의는요 단편적 또는 기초에서 실전까지 연결된 로드맵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 강의의 장벽이 있는데, 특히 고가가 어떤 데가 거의 보통 대부분 고가냐면요, 뭐 1년 안에 내가 뭐 10억 벌었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1년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갔다, 이런 것들이 혹하면서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보통 15일에서 1개월 정도 강의가요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너무 어렵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핵심만 알려주거든요. 15일에서 1개월 동안 속성이죠. 기초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강의를 듣는다고 제가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강의 들어갔고 진짜 그 사람처럼 1년 안에 됐나요? 제가 아마 100명한테 한 1000명한테 물어보면요 10명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고등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 그 1년 만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한테 기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이 그냥 이것만 듣고 1년 동안 수능 강의를 배운다면요, 이 사람이 진짜 서울대 의대 갈까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비효율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뭐 재료, 공시, 뉴스, 테마 이런 것들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이제 멘토가 부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 자랑은 많지만요, 진짜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수익 자랑 과감하게 얘기하면 좀 토 나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보고 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거를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뭐 비트코인 그쵸? 수백억, 그리고 또 이제 주식으로 뭐 수십억, 하루 몇억, 하루 몇 분 만에 몇억 버는, 설사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요,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해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혹하기보다는요, 그냥 안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이드 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문제의식들 있잖아요, 제가 이것들을 사실 보면 혼자 헤매던 시절에 나를 위한 문제 해결이고요, 내 자신이 최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단점들도 극복해 나가면서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한번 이 방식대로 멤버십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대로. 그래서 제가 멤버십의 운영의 본질을 이제 3가지 키워드로 적어 놓는다면요, 가성비, 그리고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제 진정성, 이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거고,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효과는요, 효율성, 그쵸? 시간 대비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효율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이 2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의 목표는 결국에는요, 이 3가지를 통해서 단순히 단타 성공이 아닌요, 주식을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고요.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으신 그런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위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까지는요 이 멤버십을요 한번 열어둘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멤버십을 운영하면서요 이렇게 올려두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다 올려드리고요. 제가 한 달을 이제 12월 말까지 이거를 시험삼아 운영을 할 텐데요. 여기 한번 들어와 오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이제 멤버십을 해도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 멤버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이거 운영하는 지금 시험 삼아 운영하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오고 싶으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12월 말에 그때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고수들의 그런 많은 관점들을 제가 잘하는 매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수들 매매 관점을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시장의 고수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고수들 1편부터 20편까지 앞으로 멤버십에서 영상이 다룰 예정이고요. 이거 단기부터 스윙 중장기까지 다 해당이 돼요. 단기에서도 뭐 상따 있고, 뭐 전상 매매 있고, 당일 주도주 돌파 눌림, 뭐 스캘핑, 뉴스 매매, 뭐 종가 베팅, 낙폭 매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관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어떤 매매에 대해서 잘 맞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찾아드리려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거고요.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소액으로 종가 매매, 뭐 장중 매매, 스윙 매매 이 세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1월부터요. 그 원칙대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지요.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200만원 소액으로도요. 하루 3%의 수익을요. 복리로 하면요. 반년 한 180후에도요. 몇 배가 되는 줄 아세요? 하루 3%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요. 그거 많이 내는 거죠. 적게 내는 거 아니지만 이게 180후에도 200만원이 204배, 4억 9천 거의 5억에 가까이 나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해도 자기가 맞는 매매법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다면요. 큰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큰 돈으로 하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수익이 날 때까진 그리고 자신의 매매 방법을 정립하기 전까지는요. 소액 저는요 100만원 이하 권장합니다. 트레이딩이라면요 100만원 이하로 검증하는 그런 스스로의 매매 방법론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수익은요 잘 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올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좀 길게 운영을 했는데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링크 아래로 드릴 테니까요.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마감할게요.